해석하고 가봅니다. 자, by blank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you are helping, 당신은 돕고 있는 중입니다. the team, 그 팀이 to do the same,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럼 일단 이 블랭크 자리에는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팀이 똑같이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 블랭크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맨 앞에 부분에서 자, the first step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단계래요. In making a successful business venture. 자, 성공적인 사업 벤처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원래 벤처가 모험이라는 뜻이 있지만 기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is coming up with, 자, come up with라고 하면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었죠.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뭐를? brilliant idea, 멋진 생각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and assembling, 그리고 모으는 것입니다. assemble은 모으다, 조립하다. 뭐를? 팀을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하여? to bring that concept, 그 컨셉에 bring A to life라고 하면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에, 그 생각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팀을 모으는 것입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however, 그러나 although, 그러나 쓰면서 although 썼으니까 우리 although가 나오게 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럼 although가 나와 있는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although와 연결된 주어 동사가 중요하죠. 여기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lthough, 비록 having a unique idea,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is scarce enough, 충분히 드물지라도, scarce라고 하면 드문, 진기한. 그래서 충분히 드물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the ability to successfully put this thought into action. the ability, 능력이래요. 뭐하는 능력? 성공적으로 put A into action이라고 하면 실행하다라는 뜻이고요. put A into action, 실행하다. 이러한 생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is what distinguishes, 구별하는 것입니다. distinguish는 구별하다. 뭐를 구별하는 거래요? The dreamers, dreamer라고 하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해서 몽상가를 말하죠. 몽상가와 from the entrepreneurs, 기업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좋은 생각이 있어봤자 이 좋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실행하는, 이 생각을 실행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전체 맥락은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빈칸 바로 윗문장에서 내용 파악을 먼저 해보자고요. 자, 빈칸 바로 앞에 문장을 봤더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part of your job, 당신의 직업의 일부래요. as a leader, 리더로서 당신의 일의 일부는 is to keep the team morale이라고 얘기를 했죠. keep, 유지시키는 거래요. the team, 그 팀의 morale이라고 하면 사기죠. 이 팀의 사기가 running high, 높은 상태로 흐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when things are not going, 자, 어떤 상황이 are not going,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 때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대요. 그때 리더의 역할은 팀의 사기를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거래요. 됐습니까? 한 문장만 읽으려고 했는데 두 문장을 읽겠네요. 자, 리마인드는 상기시키다. 야, 그럼 이 문장 딱 보자마자 또 정신 차려야죠. 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잖아요. 영어에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부르고 글 후반부에 나오는 명령문은 이 명령문이 주제문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상기시켜라 더 팀, 그 팀에게 대디야를. 자, setback이라고 하면 차질 또는 실패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맥락상 차질이 되겠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차질은 natural, 당연한 것이다. and 그리고 encourage, 장려해라. that 그들이 to focus on the larger goal,
더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장려해라. 이렇게 말한 거네요. 자, 그럼 자, 이시 한 문제 더 있네. 자, keep in mind 또다시 명령문이죠. 명심해라. 대 your team, 당신의 팀은 will often look to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에 look to 의존하다라는 뜻이고요. 당신의 태도에 의존할 겁니다. 무엇으로서? as a guide, 안내로서 또는 지침으로써 당신의 태도에 의존할 겁니다. 그러면서 for their own, 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선 누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시무룩하게 있고 네가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게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팀이 똑같이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정답으로 적절한 건 3번이 되는 거죠. Staying calm and 침착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keeping your confidence level high, 당신의 confidence, 자신감의 수준을 높은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으로 적절한 건 2번,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보기 한번 봐보세요. 그럼 지금 이 글은 전체적으로 사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기 유지를 위해선 지도자인 네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잖아요. 1번 봐보세요. Making creativity and innovations a top priority. 창의성과 혁신을 priority라고 하면 우선순위라는 뜻이거든요. 창의성과 혁신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만들므로써 지금 이 글은 창의성과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리더로서의 자질을 말하는 글이잖아요. 그럼 1번은 당연히 땡인 거고요. 2번은요. engage는 참여하다. careful planning, 주의 깊은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before taking action,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주의 깊은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백날 계획을 짜봤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래잖아요. 그럼 계획을 짤 때 참여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죠. 됐습니까? 4번은요. taking time off, take를 쓰고 시간을 쓰고 off를 쓰면 이만큼의 시간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쉬는 시간을 냄으로써 from work, 일로부터 쉬는 시간을 냄으로써 근데 뭐 하기 위해? to relax and recharg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긴장 풀리게 하고 recharge는 재충전하다죠. 재충전하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 쉬어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없죠. 쉬어라 쉬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taking time off가 바로 틀린 거죠. 5번은 encouraging your team, 당신의 팀이 to put honesty before productivity, 생산성 앞에 정직을 놓도록 장려해라. 정직이 중요함을 알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글에서 정직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 하고 있죠. 지문 자체도 길고 어렵지만 글의 내용만 파악하면 정답이 3번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빈칸처럼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지문을 해석하고 빈칸에 이 빈칸에 3번이 들어가 가 아니라 빈칸은 지문 전체 내용을 통해서 1, 2, 4, 5번은 정답일 수 없어.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쉽다고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대신에 이건 혼자서 많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이 보기가 정답일 수 없는지, 어느 것 때문에 정답에서 벗어나는지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에 오른쪽으로 가서 3번 가볼게요. 동건이 숙제를 안 했구나? 자, 가볼게요. 이거 문제 다 풀어 들어오셨죠? 검사 안 해도 믿어도 되겠죠? 동건이 빼고. 오케이, 가봅시다. 자, 3번 질문 가볼게요. 자, 3번에서는 글 전체적으로 어법 문제네요. 자, 얘는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해석보다는 어법 확인 위주로 해서 갑시다. 자, 먼저 A 자리를 봤더니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죠. 당연히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는 99% 구문 문제예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자리인지 ING를 써야 하는 자리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박스형 어법 문제는 다른 거 다 제끼고 박스가 나와 있는 문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죠.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뭐야?
remember 뒤에는 투부정사 ing를 다 쓸 수 있죠. 근데 차이점은 뭐였어요? remember 뒤에 투부정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remember 뒤에 ing는 이미 일어난 일, 요 차이점이 있었죠. 됐습니까? remember 뒤에 투부정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remember 뒤에 ing는 이미 일어난 일. 그래서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집을 어쩌고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집을 떠났대요. 그러면서 only to come home, 오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콤마 찍고 only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에요. 대부분 only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only to 부정사를 해석할 때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근데 중요한 건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올 때 쓰는 겁니다. only to 부정사는 앞에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쓰는 거예요.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only to fail to pass the exam.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결국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only to 부정사. 그럼 여기서도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났으나 결국 집에 늦게 돌아왔다. 학교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학교로부터 집에 늦게 돌아온다는 건 당연히 집을 떠나는 이 일이 이미 일어나야 되죠. 집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야 집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미 일어난 일을 나타내면서 이 자리에는 ing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집을 일찍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그러나 결국엔 집에 늦게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학교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B박스로 바로 가볼게요. 이십니까? 디스입니까죠? 야, 근데 이거 조금 센스 있는 학생은 바로 눈치챌 거예요. 바로 앞에 누가 보여요? make가 보이죠? 우리 영어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는 5개 동사 뭐였어요? MBC, TF 기억나요? MBC, TF 중에 make잖아요. 그럼 make 뒤에 가목적어를 쓸 수 있겠네요. 만약 가목적어라면 이시 정답일 거고요. 대신에 가목적어를 쓰려면 조건이 있었죠. 이 자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명사로 룰이 있네요. 그리고 명사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얘가 진목적어 역할을 하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조건 다 갖췄네요. 그럼 이 B 자리는 뭘 쓰는 자리? 가목적어를 쓰는 자리. 가목적어는 it과 this 중에 뭐밖에 안 되고요? it밖에 안 되고요. 됐습니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얘는 거의 수거처럼 알아놔도 괜찮아요. make it a rule 투부정사. 그래서 make it a rule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 it이 가목적어고 이때 to가 진목적어예요. 그런데 해석할 땐 뭐라고 해석하냐면 동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 규칙으로 삼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make it a rule 투부정사 동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그래서 여기서는 I would also make it a rule to take Saturdays off. take 쓰고 시간 쓰고 off 썼죠? 토요일마다 쉬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From school work, 학교의 일로부터 뭐 하기 위해? To spend time with my kids, 나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호연아, 빨리 좀 자세 좀 똑바로 해주시고 좀만 더 하면 끝나요. 우리 벌써 25분이야. 자, C 자리에는 또다시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를 물어봤죠? 투부정사냐 ing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또다시 구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앞에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투부정사인지 ing인지. 근데 선생님은 얘가 눈에 딱 띄네요. 누가 눈에 띄어요? false가 눈에 딱 띄어야 되죠. 우리 false는 강요하다라는 의미로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false와 완전히 똑같은 뜻으로 compar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얘네를 쓰게 되면 얘네는 목적어를 쓰고 뒤에 항상 투부정사를 쓰게 되어 있죠. 이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강요하다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죠. 당연히 false를 썼으니 false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야겠네요. 됐습니까? 이러면 이 문제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더 뭐 내용적으로 정리하거나 할 만한 건 없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강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우리 4강 파트에서는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영어에서 접속사라는 애는 당연히 기능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대신 일단 접속사를 쓰게 되면 영어에서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고요? 주어 동사가 필요하고요. 접속사는 수줍음이 굉장히 많은 아이여서 항상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누구일 경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일 경우에는 이때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대신 조건은 앞에 있는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일 때만 가능해요. 앞에 사용된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라면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든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선생님 저는 접속사를 보면 얘가 부사절 접속사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겠는데요. 겁나 간단해요. 기본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영어에서 접속사라 불리워지는 애는 크게 딱 두 종류로 나눠요. 뭐와 뭐로 나눈다고 했어요?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로 나눈다고 했죠. 개념이 겁나 간단합니다. 영어에서 접속사들 중 명사절 접속사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가 누구였어요? that, whether, if. 딱 요 3개가 명사절 접속사예요. 당연히 이때 whether과 if는 똑같은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 그리고 이 3개를 제외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접속사들은 싹 다 부사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when, after, before, until, as soon as, by the time 이런 애들이요. 얘네들은 당연히 that, if, whether이 아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근데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 접속사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얘네는 부사절 중에서도 무슨 부사절? 시간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함께 if, once, unless가 나와요. 그리고 이때 if는 당연히 만약 뭐뭐 한다면이죠.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고요. 당연히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그렇다면 얘네는 싸그리다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 근데 부사절 중에서 뭐를 나타내는 부사절들이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들.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럼 얘 말고 또 하나 뭐 있어요? since, as, when, 왜냐면이죠. because. 얘네는 부사절 중에 뭐를 나타내는 부사절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들이요.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 어렵지만 하나만 더 하면 though, even though, although. 얘네는 전부 다 뜻이 뭐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말은 긍정과 부정이 무조건 섞여야 되죠. 비록 나는 잘생겼을지라도 돈이 없다. 이렇게요. 뭔가 하나를 포기하고 뭔가 하나를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도와 연결되는 얘를 부사절 중 무슨 부사절이라고 해요? 뭔가 하나를 양보한다고 해서 양보절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이게 명사절과 부사절의 구별이에요. 겁나 쉽죠? 명사절 접속사 3개만 딱 개념 잡고 있으면 나머지 접속사는 싹 다 부사절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부사절은 문장에서 지워지더라도 나머지 문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 개념에 덧붙여서 먼저 등위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영어에서 등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6가지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놈은 and, but, or 요 3가지죠. 왜냐면 and, but, or이라는 이 3가지 등위 접속사는 무슨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병렬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병렬 구조는 and, but, or를 기준으로 앞과 뒤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 걔네를 전부 다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였죠. 중복되는 부분을 싸그리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근데 뭐 여기서는 등위 접속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상관 접속사를 얘기하려고 등위 접속사가 나온 거예요. 자, 영어에서 상관 접속사 중3 때랑 고1 때 여러 번 배웠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 위주로만 갑시다. 자, 상관 접속사 다 외운 학생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영어에서 상관 접속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등위 접속사가 다른 단어와 만나서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걸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와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접속사 기능을 하는 걸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알고 있어야 될 상관 접속사는 딱 7개밖에 없어요. 그 7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사용되는 상관 접속사는 both A and B라는 표현이었죠. 우리 both A and B는 무슨 뜻이었고요? A와 B 둘 다라는 뜻이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 both A and B를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없어요. 이 both A and B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not both A and B죠. both A and B 앞에 not을 붙여서 not both A and B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얘는 A와 B 둘 다 아니다. 절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not both A and B는 뭐라고 해석이 돼요? A와 B 둘 중 하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어에서 not과 both가 함께 만나서 부분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not both A and B를 쓰면 A와 B 둘 다 아니다가 아니라 A와 B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얘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잘 나와요. He is not both a teacher and a doctor.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는 선생님과 의사 둘 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콩글리시 소설 쓰는 겁니다. not both를 썼으니까 얘는 무슨 의미? 둘 중 하나다. 그럼 얘는 그는 선생님이나 의사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요건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both A and B는 얘네가 문장의 주어로 쓰일 경우 무조건 무슨 취급받고요? 무조건 복수로 취급받고 A와 B 둘 다라는 의미니까 얘는 주어로 쓸 때 무조건 복수 취급을 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관 접속사는 between이라는 애였었죠. 우리 between을 쓰면 between A and B라는 표현이 됐고 해석은 A와 B 사이에 라는 뜻이었죠. 어라, 사이에 라는 이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영어에서 장소나 방향, 시간, 거리를 나타내는 품사를 뭐라고 불러요? 시간, 거리,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품사를 전치사라고 부르죠. between의 포인트는 이 between의 품사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뭘 써야 되고요? 목적어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대명사가 올 때 무조건 무슨 격만 써야 돼? 목적격만 써야 되죠. 이해돼요? 전치사 뒤에는 대명사가 올 때 무조건 목적격을 써야 돼요. 그래서 between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between I and Jane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between I and Jane은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려요. 왜? between이 전치사라 주격이 아니라 무슨 격 써야 돼? 목적격 써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between에서의 포인트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세 번째로 누가 있어요? not A but B라는 애가 있었죠. not A but B는 당연히 해석할 때 A가 아니라 B라는 표현이었었고요. 이거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표현은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었었죠. 대신 not only A but also B를 쓸 때에는 only나 also 둘 중 하나는 지워도 돼요. not A but also B 또는 not only A but B 이렇게 써도 됩니다. 대신 두 개가 같이 지워지면 안 되죠? 그럼 not A but B가 될 테니까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2학년 후반부서부터는 이 only 자리에 뭐를 많이 쓰냐면 just를 쓰거나 merely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는 only 자리에 just나 merely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는 우리가 똑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죠. not only A but also B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뭐로 바뀌어요? B as well as A. 주의할 점은 not only A but also B와 A, B 자리 앞뒤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얘는 해석할 때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항상 B를 강조하는 표현이 됐던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우리가 같이 정리하는 애들, 아이고, 조금 부족하네요.
여섯 번째로 좀 조그맣게 쓸게요. either A or B라는 애가 있었죠. 당연히 either A or B는 무슨 뜻이었고요? A와 B 둘 중 하나. 자, 그런데 either A or B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either 앞에 not이 나와서 not either A or B라는 표현을 쓰면 either A or B는 A와 B 둘 중 하나가 아닌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와 B 둘 다 아닌이라는 뜻이 돼요. not either A or B를 쓰면 A와 B 둘 다 아닌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라면 호인이 왜 필기 안 해? 다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네. 다 필기하고 지우고 나서 물어볼 거예요. 다 알면서 필기 안 하면 너무 이쁘고요. 자,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마지막 상관 접속사는 neither였죠. neither A nor B. 당연히 얘는 A와 B 둘 다 아닌이라는 뜻이었고요. neither A nor B는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얘 자체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관 접속사는 이렇게 7가지예요. 그리고 이 7가지에서 1번과 2번 both A and B는 주어로 쓰이면 무조건 복습. between A and B는 전치사 구라 주어 역할을 아예 못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 5, 6, 7번은 주어로 쓰일 경우 얘네는 문장에 주어로 쓰일 경우 무조건 누가 주어의 기능을 해요? 무조건 B가 주어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B에 맞춰서 동사 수일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as well as he 그리고 뒤에 am입니까? are입니까? is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답은 당연히 뭐야? I as well as he 비동사 그럼 당연히 am이 돼야 되죠. 앞에 있는 I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있는 3번과 7번까지는 이 상관 접속사들을 쓸 때 무조건 A와 B가 싹 다 뭐를 이뤄요? 병렬 구조를 이뤄요. A 자리에 ing면 B도 ing, A 자리에 투부정사면 B도 투부정사, 전부 병렬 구조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접속사와 관련돼서는 요만큼 정리해 놓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문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예문에서 자, when this happen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자, we not only lose, not only를 써서 뭐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not only lose,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뭐를 much of the enjoyment의 즐거움의 많은 부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뭐에 대한 즐거움? of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의 많은 부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우리는 또한 become far less focused 훨씬 덜 집중하게 됩니다. and effective 그리고 훨씬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말은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즐거움을 잃는다. 근데 즐거움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그린 거고요. 됐습니까? 자, 2번 가볼게요. still others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still others라는 이 표현은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 개 중 세 번째 이상의 뭔가를 나타낼 때 still others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동그라미 X, 네모, 세모, 별이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 중에 선생님이 첫 번째 하나를 지칭해요. 그럼 5개 중에 뭘 지칭할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5개 중에 첫 번째 하나를 지칭할 때 one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4개 중에 선생님이 뭘 지칭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또 다른 하나라는 표현으로 다음에 another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another를 썼는데 이 3개 중에 뭔가 하나를 또 언급하려고 해요. 그럼 여전히 3개 중에 뭘 언급할지는 모르죠. 그럼 이때서부터 그냥 another를 써도 되지만 조금 배운 티를 내고 싶으면 앞에 still이나 yet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여전히 남아있는 또 다른 하나 이런 의미래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still others죠? others를 쓰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단수계가 아니라 복수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처음 일부는 some, 다른 일부는 others,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still이나 yet을 쓰면서 other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묶음은 뭐로 표현하는 거고요? the others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얘는 제일 마지막 묶음이 단수니까 그냥 the other이라고 표현하면 끝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till others라는 표현을 써서 여전히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may be left unmoved라고 얘기를 했죠. 자, may be left unmoved, 감동받지 않은 채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neither A nor B를 써서 매료되어지지도 않고 disgusted, 혐오되어지지도 않으며 감동받지 않은 상태로 남겨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우리 move가 움직이다는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그 다음 3번은요. 자, even so. 자, 심지어 그렇더라도. 자, it is not이라고 하면서 not A, but B 구문을 쓴 거죠. 자, it is not the money per se라고 했죠. 우리 per se라고 하면 그 자체로 라는 뜻이고요. 라틴어예요. per se, 그 자체로. 그래서 even so, 심지어 그래서 it is not the money per se, 그 자체로 돈이 아닙니다. 뭐가 that is valuable, 귀중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래요? The fact,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 that it can potentially라고 하는 잠재적으로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잠재적으로 일듯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more positive experiences, 더욱더 긍정적인 경험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즉 돈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요. 당연히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앞에서 이미 다 정리된 게 됐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딱 3개. that, if, whether. 당연히 얘네는 접속사라 뒤에 무조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고요. 그리고 명사절, if절은 선생님이 뭘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명사절, if절은 무조건 누구 뒤에 나온다? 명사절, if절은 무조건 누구 뒤에 나온다? 명사절로 쓰이는 if는 쓰이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어디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래서 if는 명사절로 쓰여서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땐 무조건 타동사 뒷자리밖에 안 쓰인다고 해요. 까먹지 마세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 뒤에 쓰인 if가 아니면 나머지 if는 싹 다 만약 뭐뭐 한다면 또는 아까 했던 삽입처럼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명사절 if절에서 주의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법이에요. 우리 원래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쓰일 경우 절대로 위를 같이 써서 못 쓰죠.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쓰이게 되면 이미 if 속에 미래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만약 네가 날 때리면 난 널 죽일 거야. 그럼 네가 날 때리면이라는 이 조건은 미래 개념이 아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if절에는 위를 못 써요. 근데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if는 미래의 의미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명사절 if를 썼는데 시제가 미래다, 그럼 위를 꼭 써야 돼요. 여기서 will이 빠지면 틀립니다.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는 예문이 없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I don't know if she comes here tomorrow. 자, 이렇게 해놓고 이때 comes가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어싸 if 썼네. if 전에는 will을 못 쓰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서 comes 잘 썼구나.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왜? 이때 if는 누구 뒤에 쓰였어요? 타동사 뒤에 쓰였죠. 그럼 이때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명사절 if절을 썼는데 뒤에 tomorrow를 쓰면서 미래 시제 입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당연히 명사절의 if절이 시제 미래라면 현재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will을 써야 된다. will come으로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밑에 나와 있는 예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에서는요. 자, researchers suggested 라고 하면서 연구자들은 suggest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suggest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suggest는 대부분 네 가지 뜻으로 분석을 합니다. suggest를 쓰게 되면 suggest 자체에 제안하다 라는 뜻과 시사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뜻의 suggest가 나올 때마다 구별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suggest가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 그래서 suggest는 시사하다, 암시하다는 지워버리세요. suggest는 제안하다와 보여주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시사하다, 암시하다는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다 포괄을 하거든요. 근데 suggest를 썼을 때 제안하다인지 보여주다인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야매로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면 제안하다예요. 문장의 주어가 사물이면 보여주다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주어가 사물일 때도 제안하다로 쓰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 간혹 때문에 이 법칙을 안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suggest는 주어가 사람이면 제안하다, 사물이면 보여주다. 이게 겁나 중요한 거죠. 이 구별이. 왜? 만약 주어가 사람이어서 제안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얘는 주요 명제충에 들어가요. 주요 명제충에 들어가면 뭘 따져야 됐어요? 대절의 당위성 따져서 should가 생략되냐 안 되냐까지 가야 되잖아요. 기억나죠? 주요 명제충 했던 거. 수학 공부하는데 벌레가 뛰어들었다. 아니니?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자, 일단 오늘은 그럼 남은 시간에 우리 내일 할 때 선생님이 suggest 제안하다 얘기하고요. 지금은 suggest 정리만 좀 할게요. 우리 suggest는 삼형식으로 쓰일 때 뒤에 목적어로 뭘 받아요? 얘는 무조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suggest ing입니다. suggest는 항상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근데 이 suggest는 오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형태로 쓰여요? suggest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요. 오형식으로 쓰일 땐 목적격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애입니다. 그리고 suggest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예요? 3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절대 몇 형식으로 안 써요? 4형식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suggest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면 틀려요. 왜? 얘가 suggest의 뜻이 제안하다라며요. 제안하다랑 보여주다라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4형식이 완벽하거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안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해석이 완벽하죠? 하지만 suggest는 4형식이 아니라 3형식. 그래서 꼭 누구누구에게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간접 목적어 앞에 이 to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 세 개가 suggest 관련 주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런 성질 때문에 변형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suggest는 뒤에 목적어를 쓸 때 ing나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suggest는 수동태가 될 경우 주어를 쓰고 be suggested를 썼대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보구자식 할 것 없이 정답은 뭐밖에 안 돼? 100% 투부정사밖에 안 돼요. suggest는 수동태가 되는 순간 뒤에 투부정사밖에 못 붙어요. 왜? suggest 뒤에 ing가 나왔었어도 얘가 수동태가 되면서 이 ing는 이미 주어로 바뀐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오형식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니까 뒤에 투부정사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이해돼요?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자리를 내일 추가 설명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시인율 숙제와 듣기평가 숙제 전부 다 마무리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안 했을 경우에 나와서 선생님이
복사해서 다 하게 할 겁니다. 숙제를 안 챙겨 오더라도 안 한 걸로 간주하고 다 남겨서 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겁더라도 잘 챙겨 오세요. 알겠죠?